아픔의 역사,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이승만 정권의 전국 국민들의 학살 사건인 보도연맹 사건 중에 하나인 코발트 광산은 우리를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 코발트 광산의 대규모 3,500명이 되는 대규모 학살 사건의 그 역사의 한 장소를 이어서 이번에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 볼까 하는데요. 본 영상은 지금 코발트 광산에 대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이를 취재를 했던 최승원 기자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보이면 보이지만 여기가 수직굴이에요. 여기가요? 네. 과거 코발트를 운반했던 수직굴. 이곳에서 바로 3개월간의 대학살이 시작됐습니다. 이 굴 여기 앞에 여기 굴 입구에 8명을 포선줄로 묶어가 씌웠어. 건너편에서 총을 쏴갖고 밑으로 빠뜨렸던 거지. 총을 맞고 58m에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떨어져야 했던 희생자들. 그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가늠도 못할 정도로 유해가 가득 쌓였고 계속 밀려 내려가서 제작진이 직접 들어가 봤던 수평 2굴 외에도 지금은 사유지가 된 수평 1굴,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의 시작인 수직굴까지 곳곳에는 그들의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후로 유골이 발견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처참한 환경을 보고 계십니다. 대구는 크게 제가 지도로 지금까지 발견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터를 발견해 본 결과 대구 지도를 잘 보시면 지도 하단에 산 지역을 중심으로 밑으로 일자로 연결돼 일정한 간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학산공원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학산공원은 지금 학산공원에서 학살 그 안에서 공원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앞산 팔레터, 지금 또 앞산 팔레터 공원이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갓장댐에 마을 전체가 수몰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실 병풍산, 달성 광산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경산 코발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실 달성 광산의 학살터는 1994년 이 주변에 공사를 하다가 계속 뼈와 그 사람의 유해가 계속 발견이 되는 걸 보고 당시 공사가 멈춰진 상황에 최근에 2016년에 이를 뒷받침할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학살터로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당시 21살 서상시라는 할아버지고요. 대한중석 청무과의 경비로실에 근무를 하시면서 당시 남대구 경찰서 파견대 지시에 따라서 직접 시신을 매장하는 그런 부역을 해야만 했던 그런 일들 했다고 하십니다.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학살지가 2개 지점으로 나눠져 있는데 병풍산 계곡 대한중석 화약창고 인접 지점과 당시 사무실 위에 계곡 폐강 아래 지점에 2군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먼저 1차 학살이 이루어진 화약창고터는 이 분의 증언에 따라서 300명에서 350명 정도 학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2차 학살 지점은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와서 학살을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학살 당했을 때는 주변에 사이렌 소리를 이제 켜면서 주변 민간인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총살과 더불어 이제 매장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고, 이분이 2차 지점에서만 10일 동안 사람을 땅에 묻는 그 부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었고 40, 50대도 많았었고, 죽은 시신에는 손이 곱고 고급 옷을 입은 여자들도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화약 창고 터에는 몇몇의 일부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 생존자 때문에 그 학살지 계곡에서는 총격 후에 시신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달아나면 총격을 당해서 온몸이 조각난 상태에서 죽기도 하고, 그만큼 이 학살의 그 잔인함과 정말 처참한 그 것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현장을 직접 차로 몰고 갔고요. 네. 와, 전 대구에 이런 깊은 산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산의 이름이 병풍산이라고 합니다. 그 네이버 지도로는 산 위에까지 길이 나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긴 한데 과연 그게 이제 차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아직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병풍산. 네, 병풍산이라고 하고. 저는 이거를 보면 아직까지 대구의 국민의힘 국진당이 지금 거의 대구 텃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주도나 뭐 광주 같은 경우는 이런 학살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위령비도 많이 있고 뭐 박물관도 있고 기억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표지판을 아예 그냥 일부러 안 만든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알리거나 하는 것들이 자기들의 그 범죄 행위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겠죠. 네, 부끄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이 국진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할까요? 저는 일부러 안 한다고 보거든요. 가창댐도 표지판 하나도 없고, 맞아. 솔직히 작은 비석이라도 만들어서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좀 영혼을 좀 달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맞아. 경산도 그 유족분들이 돈을 모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네요. 병풍산. 병풍산이네. 갈 수 있겠나? 그러네요. 높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었는 장소는 방송하고 뜨네요. 진짜요? 큰일 났네. 이거 안 터지나 보다. 또 사라지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산세가 들은 바로는 여기에 백비가 있는 지역까지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찍었습니다. 백비가 있는 지역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또 길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거기를 가면 삼엄이 하네요. 삼엄에. 그죠?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고요? 네, 자, 백비는 말씀드린 백비는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라는 그곳에서 꾸린 백비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자 위령 순례단을 모집을 해서 전국에 있는 한국 전쟁 전후 이승만 정부 하에서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해 자행됐던 그 전국 지역에 있는 민간인 학살지를 이제 가서 어떤 비석이나 표지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백비를 이용해서 위령비를 세우는 운동을 펼쳤고요. 그때 두 군데, 대구에 크게 두 군데 정도 지었는데 거기가 뭐냐면 가창댐 맞은편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양 중적 광산의 예터 그곳에 이제 백비를 세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광산 내 예터들이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백비를 제가 지도에 나와 있어 가지고 차주로 아무리 찾아봤는데 백비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추후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백비가 없어진 건지 제가 백비를 못 찾은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없어졌다면 이건 진짜 큰일이고 실제 이 서상일 할아버지께서 이 백비를 설치하는 그 행사에 참여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고 이 백비가 있는 위치가 어디다라는 그런 표지판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표지판은 없지만 이 주변이 바로 학살이 이루어졌던 장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선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지만 저희는 이 주변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 병풍산을 넘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넘어가서 과연 코발트 광산, 경산에 있는 가장 근접해 있는 코발트 광산과 거리가 얼마큼 가까운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차로 직접 산을 넘어갔습니다. 사실을 모르고 여기서 산행을 참 많이 하시나 보다. 그치? 난 알고 와서 그런가 으스스한데 약간 이게 물이 황토끼가 있잖아 지금. 이 물이. 그러니까 여기 광산이나 이런 것들이 흔적이 있다는. 물에 황토끼가 이제 묻어서 내려오잖아. 여기도 봐봐. 녹슨 황토끼가 되게 여기도. 여기도 좀
자세히 보여줘봐. 응. 여기. 물 누렇죠? 색깔이. 응. 여기가 이제 광산이 있다는 그 흔적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쪽에도 길이 있는데 저기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아니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응. 근데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차는 갈 수 있는 것 같아. 여기가 이건 뭐지? 광산이었기 때문에 응. 그래도 맞아, 노란 거. 오 맞아. 아, 이런 누런 흙을 봐도 광산이 딱 광산이 보인다. 있다는 흔적이, 그런 걸 캘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옛날에 여기가 광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찌 길을 넓혀놨을 수도 있지. 갖고 내려오기 편하게 하려고. 차를 끝까지 가볼까 그냥? 와, 지금 아까 전에 산 입구에서부터 꽤 올라왔어. 오른쪽 봐. 오른쪽. 산세 엄청 높아요. 아, 이제 내려가는 거야. 내리막이야 이제? 오, 천천히 가도 되겠다. 와, 무섭다. 옛날에는 이 길이 얼마나 험했을까? 여기. 인도시설이라고 되어 있구나. 경산시 남천면까지. 화장실도 있어. 화장실도 있어. 상원마을. 여기가 성암산 3구간 누리길 3구간 성암사면 경산인데. 경흥사. 약간 어 경산 코발트 강산하고 좀 가깝다. 봐봐 이어진다니까. 아, 왜 이런 길을 뚫어놨겠어. 맞네. 광산길이 산길이 연결돼 있구나. 섬뜩하지. 어. 산전 임도길. 여기 일로 가면 경산 거기 코발트 가는 길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 설마 이어진 거 아니야? 가보자. 네, 여기가 지금 아까 전에서 병풍산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현 위치 병풍산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올라온 것 같아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차로 쫙 타고 와서 여기까지 온 위치입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즉 그 말은 6번 화장실이구나. 5번 구약숙탕 정망데크에서 이렇게까지 차로 올라오지 않았나. 아닌가, 일로 올라왔나? 병풍산이니까 이쪽으로 올라온 게 맞네. 그럼 이제 병풍산에서 내려가야 되겠네 이제 다시. 맞지? 아까 거기가 병풍산이 맞았구나. 그럼 내려가면 신천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로 가서 7번으로 가면 상원림 마을회관, 8번 한천서원으로 해서 2번 행정리가 밀끝마을에서 시종점 경산 신천이 나오네요. 이렇게 신천. 5번 중앙교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되게 먼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짧아져가지고요. 지금 벌써 어둑어둑해요. 네, 아이고. 여기가요. 경산 평산동 그 코발트 광산으로 연결되는지 저희가 지금 가보는 거예요. 이 길 따라 가면 신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남천면. 거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코발트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부터는 좀 내리막길이라서 그래 좀 순조로울 것 같다. 아까는 계속 오르막이어서. 광산에서 21살 때 경비로 일했던 그분의 증언이 아니었으면 이곳이 발견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아직까지 그 시 지자체에서 그 발굴을 해서 그 학살된 그 유해를 빨리 어떻게 다시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상황이고, 거기를 아예 묻어버렸대요. 지금 아예 땅으로 그냥 묻어버렸고 그 시신을 10일 동안 계속 묻었대요. 그만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지난번에 그런데 이 길이 난 꽤 오래 전부터 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광산 코발트니까 뭔가 이렇게 음. 트럭에다가 실어 나르지 않았을까? 와 캄캄해요 캄캄해. 미군 군용차로, 군용 트럭으로 이제 당시에 미군 트럭이 많았으니까 군용 트럭이 군용 트럭으로 막 실어 날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에서 사살된 분들이 대구 형무소 대구 형무소 있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같아. 그 보도연맹이라는 게 막 가입시켜가지고 뭐 쌀 준다 뭐 준다 그게 그런 이제 거 회유시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순간에 뭐 그 유가족 분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10월 항쟁 10월 달 그때 미군이랑 쌀을 수탈한 거 때문에 분노 화가 나가지고 그때 대구에서 그 민중 항쟁이 일어났잖아. 그치. 그때 일어났을 때 한 25만 명, 200만 명 정도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타올랐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보도연맹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봐주겠다. 겉으로는 보도연맹 가입하면 우리들이 그냥 그 전에 했던 거를 죄를 그냥 다 없애도록 하겠다. 라는 목적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놓고 가입을 시켰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다 학살시킨 거지. 겉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속이고 쌀을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일종의 회유네 회유. 회유지 회유. 그 우리 방송 당시 미군정을 잇는 이승만 정부는 만국의 원인이 된 친일 전쟁을 청산하지 못한 채 양곡 부족과 치솟는 물가고 등으로 이미 민중의 지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심각한 식량난에다 콜레라와 수해까지 겹치고 미군정이 쌀 강제 수집과 제한 배급 정책을 펴고 보리와 밀 등 여름 곡식 수집까지 강행하자 대구에는 굶주린 시민들의 시위가 수시로 벌어졌습니다. 9월 말부터는 쌀 배급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벌어졌고 급기야 10월 1일 저녁 대구역 앞에서 수천 명의 시위 노동자와 100여 명의 무장 경찰대가 대치하던 중 경찰의 발포로 2명이 숨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다음날 숨진 노동자의 시신을 메고 친일파의 집을 털어 식량과 생필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미 군정하에서 식량난과 토지개혁 지연, 친일 관리 중용 등 모순이 지속되자 성난 민심이 폭발한 것이란 그냥 맨손으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단독 정부 반대한다든가 미 군정 식량 보급 제대로 잘해라 내가 친일파 쫓아내라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구호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기버리고 이런데 물을 게 뭐 있어요. 그래 민생 항쟁이지 10일 폭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월 항쟁은 결국 이제 이후의 모든 학살의 진원지가 됩니다. 사태 후 경찰과 서북 청년단 등 우익 단체들의 토벌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까지 계속됐고 재판도 없이 민간인을 처형하는 사적인 보복까지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대구 10월 항쟁 관련자들은 1949년 말부터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뒤 한국 전쟁 발발 직후에도 상당수가 살해됐습니다. 대구 10월 항쟁의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것도 모자라 오랜 세월 동안 좌익의 가족이라 매도당하고 연좌제에 묶여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60여 년을 숨죽여 살아왔던 유족들의 고통. 자꾸 아버지를 보기에서 남쪽으로 난파됐다 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들을 괴롭혔거든요. 아버지 최병기 씨는 10월 항쟁에 참여했다가 강제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돼 한국전쟁 직후 대구 형무소에 수감된 뒤 지금의 가창댐 근처에서 학살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학살이 있었던 가창골에서도 유족들이 2차례 자비를 들여 한 것 외에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창댐은 정말 이게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곳입니다. 많게는 1만 명,
수장되었다고 민간인 학살을 은폐하기 위해서 식수원 댐을 만든 겁니다. 이 식수원을 대구 사람들이 핏물을 평생을 73년 동안 지금 드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창골에 묻힌 분들의 유골을 수습하는 일입니다. 사살시키고 난 뒤에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시럽을 뿌리가 불을 아파서 입만 때려 죽인다 했거든. 총 딱 그 세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여기에 화약 꼬여 죽은 사살시킨 데는 한 5차 내지 6차 가까이 죽었어요. 제 수닥하는 그런 느낌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주머니도 있고 아주머니도 계시고 비닐 찌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 많이 죽었어요. 그때 살던 사람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고 무지한 사람 많이 죽었지요. 많이 죽고. 댐이 들어서고 이 댐 밑에 수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뭐 시신 못 찾은 분들이 이 댐 속에 다 그냥 그대로 묻혀 있고 70년의 원한 맺힌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우리 유족들이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가시기 전에 이 법이 국회에 통과돼서 이분들의 한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고 노무현 대통령이 4.3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대구 10월 항쟁은 2명이 배치됐고 그나마 1명은 유해 발굴까지 함께해 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구나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뉴라이트 계열의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내홍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예 이제 이 10월 사건 자체를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시각에서는 10월 사건이 자익국동이고 잘못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던 대구 10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역사는 나이테와 같아서 그것이 어둠의 역사건 밝은 역사건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 또한 그들이 숨기고자 했던 그리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하는 이 아픔의 역사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대구는 참 모순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보수 그리고 기득권 그 친일에 부역하는 자들 그 국민의 짐 대구라는 지역에서 정말 대구 경북에서 제일 학살을 많이 당한 이 도시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은 그 기득권들에 의해서 교육되어 오고 회유되어 오고 그 아픔의 역사 그 부끄러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언론과 검찰 기득권들에 의해 모든 여론들을 잠재우고 역사를 숨기고 하는 이 부끄러운 역사를 진정 밝히고 그것들을 사죄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역사의 그 앞에서 당당해야지 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대구에 살면서 저 또한 이런 아픔의 역사를 알고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들었고 당신들이 그렇게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그 잘못된 이념이 그 두려움에 나오는 두려움에서 그들을 그 기득권들의 피해서 이 친일에 부역하는 노예와 같은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들한테만 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전국에 있는 이런 특히 이 대구라는 지역에서 이 보도연맹과 같은 이승만의 학살에 대한 민낯을 정말 공개적으로 밝히고 다시금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 10월 민중항쟁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